How many walkers have you killed?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 Why?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긴 휴방기 잘 보내셨나요? 거의 2달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뭐 기분은 시즌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우선 이번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올드 팬들을 위한 선물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워킹데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은 예전 시즌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에게는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잃어버린 추억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My mercy prevails over my wrath. 자, 우선 이번 에피소드는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스토리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즈키엘 왕의 구출 작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칼의 작별 인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게빈이나 모건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칼의 대사를 통해서 예전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즈키엘 왕 구출 작전부터 살펴보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게빈이 이끄는 구원자들이 킹덤 마을로 왔었죠. 하지만 이즈키엘이 기지를 발휘했고 자신이 뒤에서 희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캐롤이 주민들을 어디론가 대피시키죠. You'll be safe there until I make it back with Ezekiel. 반대편에서는 모건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구화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캐롤은 킹덤 마을 주민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준 뒤에 다시 킹덤 마을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캐롤과 이즈키엘은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서 지내면서 교감을 나눈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즈키엘 왕을 다시 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슷한 공간에 있었던 모건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장면을 집중해서 볼 건데 바로 확인 사살을 하는 모건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어서 캐롤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예 직접 건너와서 확인 사살을 하니까 캐롤이 빤히 쳐다봅니다. I know. I'm not worried about them. 이 부분은 이미 예상된 상황입니다. 시즌7에서 리처드를 죽인 뒤에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무너뜨렸고 살인병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죽일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직접 쫓아가면서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이번 에피소드 막바지에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구원자를 죽이기도 했고 도망가는 게빈을 굳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답답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게빈과 이즈키엘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빈은 괴물이 아니라 아포칼립스가 만들어낸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게빈이 킹덤 마을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This moves into something traumatic. I don't want that. There's goddamn kids here. They don't need to see this shit. 그리고 이제 구화로 넘어가 보죠. He's gonna kill you. 이즈키엘을 잡아둔 게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You got it. You got that you couldn't do better than you had it. You accepted things for what they were. Here we are. 표정을 보면 자기도 이런 상황에 씁쓸해하죠. It always comes down to this. It always has to get dark and ugly. You know I don't like this, right? It is not too late to walk back from something decided. 결국 게빈은 아포칼립스를 잘 적응한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여받은 일을 이행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시즌7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킹덤 마을로부터 음식을 받던 장면을 보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자기가 할 일만 하고 돌아가요. 따지고 보면 게빈은 괴물이라기보다는 설득이 가능한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시 한번 모건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전세를 뒤집고 나서 모건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빈을 쫓아갑니다.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데 캐롤과 이즈키엘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자신이 봉수를 가르쳐줬던 꼬맹이가 돌발 행동을 하면서 게빈을 죽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건은 지금 거울을 본 겁니다. 게빈이 괴물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괴물로 변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고 모건이 고개를 떨구면서 상심한 듯한 표정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칼의 이야기와 맥락은 비슷해요. 사람을 최대한 덜 죽이면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제작진은 이즈키엘 왕이 구출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큰 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모건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악순환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건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고 앞으로 또 다른 감정 변화가 살짝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만에 좋은 각본을 봤던 것 같고 굉장히 영리한 스토리텔링 방식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Before Mom died, she told me that I was gonna beat this world. I didn't. But you will. 자, 이번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전에 예측했던 대로 칼은 시디크를 구하다가 좀비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칼이 좀비에게 물리고 난 뒤의 일을 타임라인대로 따라가면서 친절하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칼의 태도였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슬퍼했지 자신은 침착했죠. 어디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바로 칼의 보안관 모자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 상처난 부위에 밴드를 바르고 나가기 전에 모자를 질끈 씁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죠. 이 모자가 대체 어떤 의미길래 마지막까지도 저렇게까지 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비 사태가 벌어진 아포칼립스에서도 자신만의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시즌을 돌려보면 어디를 나가든 간에 이 모자와 함께 합니다. 시즌2에서 아버지에게 이 모자를 받았을 때를 시작으로 항상 쓰고 다녔고, Don't you miss it? Maybe you'll let me borrow it from time to time. Sure. 아버지에게 반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I don't need you anymore. You're nothing. 그리고 칼의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인 초콜릿을 먹을 때도 쓰고 있죠. 이처럼 칼에게 모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 힘든 일이 정말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자를 질끈 눌러 쓰면서 버텨왔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의 끝이 보이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줍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디스죠. Now it's yours.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Just having it, it always kept Dad with me. It made me feel as strong as him. 결국 이 모자가 칼에겐 용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자를 넘겨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 주디스에게 용기를 넘겨준 거죠. Before Mom died, she told me that I was gonna beat this world. I didn't. But you will. 이 부분은 시즌3 4화에서 로리가 직접 해준 말이죠. You are gonna beat this world. I know you will. You are smart, and you are strong, and you are so brave.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You be good, okay? For Michelle. For Dad. You don't have to always. Sometimes kids gotta show their parents the way. 이 부분은 시즌8 6화에서 자신이 직접 했던 말이죠. Your dad didn't want anything to do with me. He didn't, but Sometimes kids have to find their own way to show their parents the way. 물론 더 좋은 장면이나 대사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한 가지 물건에 특별한 뜻을 담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그것이 워킹데드 팬들은 다 알고 있는 물건과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Thanks for getting me here. For making it so I could be who I wound up. 자, 그리고 이번엔 릭과 미션 그리고 칼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행동을 먼저 떠올린다. 칼 그라임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먼저 힐탑으로 떠나갔고 릭과 미션 그리고 칼 이렇게 셋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촛불이 꺼집니다. 네, 이제 칼의 생명도 다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칼이 나지막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머무를 때의 사건이었죠. Back at the prison, when we got attacked, there was a kid, a little older than me.
He was starting to put it down. And I shot him. 칼이 말하는 장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시즌3 16화죠. 이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봅시다. 릭은 허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칼과 얘기를 나누는데 점점 냉정하게 변하고 있어요. I did what I had to do.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합리화를 하죠. Now go. 그리고 자리를 뜨면서도 보안관 배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도덕성과 윤리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시점이 어린 칼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릭이 우두머리 쪽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면서 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 다시 이번 에피소드로 돌아와 보죠. 칼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이때로 뽑습니다. You put away your gun. You did it. So I could change.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지금도 그 방법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It can be like that again. You can still be like that again. 릭 역시도 칼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잘해보겠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건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죠. 시즌 1부터 2까지는 좀비로부터의 생존을 그렸고 시즌 3부터는 인간과의 대립을 그리면서 먼저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스토리가 펼쳐졌어요. 하지만 시즌 8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죠. 시즌 8 초반에 지저스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 계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종영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새로운 문명화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하죠. 두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 로리가 사망할 때와 연출이 똑같아요. 총성이 밖에서 들리면서 로리의 삶이 끝난 걸로 연출됐고, 칼이 사망할 때도 릭과 미쇼는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에 총성이 들리면서 모든 게 끝나죠. 그리고 로리가 사망했던 에피소드에서 릭이 칼에게 총을 건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 이 총을 받았던 칼은 좀비 아포칼립스의 전면으로 나서게 됐고 또 그 총을 통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뭐 여러가지로 굉장히 슬펐던 에피소드지만 짜임새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올드 팬들을 위한 선물도 상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두 장면만 얘기하고 끝내죠. 시즌8 1화부터 나왔던 뿌연 장면들을 우리는 미래 시점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었던 칼의 상상이었죠. 그 상상 속에는 내간이 함께 농사를 짓는 아주 재미난 장면도 있었고 유진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있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뿌옇게 나온 장면들은 미래가 아니라 모두 칼의 상상 속에서 펼쳐진 일이다. 또한 제 생각에는 저런 장면들이 실제로 연출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릭이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향후 스토리에 대한 떡밥 같아서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죠. 자, 여기까지 워킹데드 시즌8 9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